오늘 제가 같이 하고 싶은 얘기는 NLP에서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잘 이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고요. 오늘 발표하는 슬라이드에 있는 몇몇 부분들은 이 학생들의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워드는 워드 임베딩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거 관련해서 조금 이슈들도 얘기해보고, 그 이슈들이랑 그 문제들, 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점심 바로 직전이어가지고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두 번째까지 하고 나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 오늘 두 분 강의해 주신 두 분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고, 또 박사과정 하면서도 진행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지도 교수님, 또 번역 모델 연구할 때는 또 정현 교수님한테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인사이트를 받게 된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분들 바로 뒤에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고, 또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레퍼런테이션 러닝이라는 게 딥러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레퍼런테이션은 AI에서 더 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래도 아마 더 키는 아니더라도 키 정도는 아마 대부분 다 동의를 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퍼런테이션 러닝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컨셉은 심볼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고 액티베이션 패턴 뉴럴 네트워크의 패턴에 의해서 표현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심볼로 표현이 되고 액티베이션 패턴으로도 표현이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퍼런테이션 러닝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어키컬 레퍼런테이션 혹은 이제 멀티플 레벨에서의 레퍼런테이션인데요. 이게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가 이렇게 레이어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abstract한 representation을 갖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올라갈수록 abstract한 레벨을 representation을 갖게 되는 이유는 사실 레이블이, 그렇죠, 레이블이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점점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컨셉이랑 비슷한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는 사람이 그런 레이블을 그 위에다가 줬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미지고, 그러니까 이 로우 레벨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점점 올라갈수록 앱스트랙트해지는 건데요. 이게 사실 랭귀지를 다룰 때는 이게 사실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랭귀지는 인풋이 심볼이고 아웃풋도 심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인풋도 컨셉이고 아웃풋도 컨셉이어가지고 로우 레벨에서 점점점 앱스트랙트한 표현으로 가는 이 단계는 랭귀지랑 다르고, 랭귀지는 하이 레벨에서 뭔가 중간 단계로 가고 중간 단계에서 또다시 하이 레벨로 가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에 들어갈 때는 사실은 데이터가 심볼은 뉴럴 네트워크가 처리를 못하니까 일단 이거를 디스트리뷰트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워드 임베딩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아무튼 이 심볼이랑 디스트리뷰트 레프레젠테이션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랭귀지 모델부터 차근차근 좀 진행할 텐데, 아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은 기본적으로 앞에 단어들을 줬을 때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한 문장을 줬을 때 이 문장이 얼마나 like가 확률을 맞추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흔히 많이 보고 계시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이 랭귀지 모델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제 Ngram인데, Ngram은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이그램, 뭐 트라이그램, 그 다음에 뭐 4g, 5g 이렇게 갈 텐데요. 바이그램을 예를 들면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어 두 개의 시퀀스가 있을 때 요거의 프리퀀시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트라이그램은 단어 세 개의 프리퀀시를 보는 거고, 뭐 4g, 5g 예전에 5 구글만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점점 많아질수록 이게 메모리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 구글이라도 5g을 넘어설 수는 없는데 5g 정도가 되면 굉장히 낯선 조합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표현인데 단어의 시퀀스인데도 굉장히 낯선 그러니까 코퍼스에서 보지 못했던 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걔네들은 프리퀀시가 0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라이클리후드가 제로가 되는 그 이상한 상황이 발생해서 뭐 스무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앵그램은 심볼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만들 때 I가 무슨 의미인지, love가 무슨 의미인지 이런 의미 자체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심볼로만 프리퀀시를 계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003년에 요샤 벤조어가 제안했던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랭귀지 모델은 이 앵그램을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앵그램처럼 뭐 인풋을 뭐 2개 단어, 3개 단어 이렇게 딱 제한된 단어를 주고 그 다음 단어의 확률을 예측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는 앵그램이랑 비슷하지만 이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모델이 굉장히 좋은 거는 이 단어를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효과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면서 단어가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유사한 단어들은 프리퀀시가 혹시 낮더라도 다른 단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이라는 단계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드 임베딩을 하게 되면 벡터 스페이스에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들이 표현이 되고 그러면 이 스페이스에서 단어들 간의 유사도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 네이버들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단어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학습 네트워크 학습하는 데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워드 임베딩을 활용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NLP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랭귀지 모델일 텐데요. 랭귀지 모델 중에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금 물론 뭐 트랜스포머가 뭐 모든 부분들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RNN 기반의 모델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인풋이 시퀀스고 아웃풋이 시퀀스인 것 같지만은 이게 언폴딩 했을 때 근데 각각의 타임 스텝 각각을 보면 결국은 단어 하나가 들어오고 단어 하나가 나온 이거는 트랜스포머로 하더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단어가 하나가 들어오고 단어 하나 나온 그래서 여기에서도 컨셉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벡터로 표현이 되고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여전히 워드 레벨의 레프렌테이션을 가지는데 여기는 이제 컨텍스트가 뭐 첫 단어는 컨텍스트가 없지만 중간 단계만 해도 앞에 단어들을 보고 요 표현을 만드니까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워드 레벨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번역인데요. 번역은 아까 그 조현 교수님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랭귀지의 센텐스를 넣고 그 다음에 문장의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랭귀지의 디코더로 그 다음 두 번째 랭귀지를 만들어내는 센텐스를 만드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볼 수 있겠고요. 요런 구조에서도 결국은 이제 이 센텐스가 심볼의 시퀀스로 표현되고 이 심볼들이 워드 임베딩으로 들어가고 나름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의미가 전달해도 또 그 다음 랭귀지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초창기에 물론 이제 구글에서 엔드투엔드로 LSTM으로 만든 모델이 있지만 그래서 거기는 그 센텐스 자체가 하나의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 한계점들이 많아서 그 모델은 거의 동시에 선후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땐 거의 동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밀라에서 조경 교수님 팀에서 이제 어텐션 기반의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제안이 됐고 그래서 단어들을 디코더에서 만들 때마다 인풋 단어들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어떤 단어에 더 어텐션을 줄까 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단어 레벨로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번역도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아까 조경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NMT 모델을 보면 물론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문제가 약간 바뀌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크게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인풋이 시퀀스가 있고 그다음에 오드 임베딩을 하고 인코딩을 RNN으로 하느냐 CNN으로 하느냐 트랜스포머를 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텐션이 주어지고 어텐션으로 컨텍스트를 얻은 다음에 디코딩 물론 이것도 이제 RNN으로 하느냐 뭐 트랜스포머를 하느냐 또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워드 임베딩 과정이 있고 probability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디코더에서도 워드 임베딩이 주어지는데요. 이게 디코딩에서 한 개의 단어를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된 단어가 그 다음 타임 스텝에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한 단어를 심볼로 만들지 않고 인식하기 바로 직전에 그 representation 이게 결국은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representation을 그대로 그 다음 스텝에 입력을 주면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시도를 해봤냐면 이게 심볼로 바뀌고 그 다음 단어 워드 임베딩 과정 거쳐서 들어가니까 백프랍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백프랍을 연결을 할 수 없을까 해서 그렇게 심볼로 가기 직전의 표현을 그 다음 타임 스텝에 입력을 넣어봤더니 성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실험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이게 디스크리트한 레프렌테이션이 필요한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워드를 벡터로 표현한 상태에서는 그 워드가 정확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좀 모호한 상태에 있는데 이게 심볼로 딱 바뀌면서 굉장히 정확해지는구나.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잘못된 단어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정확한 의미를 갖게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 내각에서 사람의 인식 과정이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라 디스크리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할 때도 보면 뭐 예를 들면은 기읍이랑 뭐 피읍이랑 두 개가 발음이 있을 때에 기읍이랑 피읍 두 개를 이렇게 적절히 섞은 음성을 만들면 이게 기읍이랑 피읍 중간으로 들리지 않고요. 기읍으로 들리거나 피읍으로 들리거나. 그러니까 우리도 인식 과정 자체가 일단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이 랭귀지를 다룰 때에 디스크리트하게 변화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모델들은 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일단 트랜스포머에서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단어들이 워드 임베딩으로 표현되고 타겟 단어들도 워드 임베딩으로 표현되고 요 트랜스포머도 결국은 워드 레벨로 다 작동을 하고 있고 근데 하나 다른 점은 RNN에서는 단어의 순서가 모델링이 되지만은 트랜스포머에서는 그 워드의 순서가 무시되기 때문에 그 단어의 순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포지셔닝 코딩을 추가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만 일하시면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이렇게 큰 틀에서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백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앞부분은 이제 백트랜슬레이션 얘기할 때 중간중간에 나온 얘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배경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백트랜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어떻게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멀티링구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스드와 같은 형태로 모노링구얼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번역 모델 학습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일단 X라는 랭귀지, Y라는 랭귀지가 있을 때 두 개는 페어와이즈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문장들입니다. 이 X라는 문장을 랭귀지의 문장을 XY 번역기로 번역을 하면 Y 햇이 나오겠죠. 이 Y 햇이랑 이 Y는 상관없는 문장입니다. 같은 랭귀지지만 다른 문장이죠. 이 Y 햇이 만들어지면 Y 햇을 입력으로 하고 X를 타겟으로 하는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Y에서 X로 가는 트랜슬레이터를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X에서 Y라는 랭귀지로 번역을 하고 Y에서 다시 X로 번역하는 이게 이제 백 트랜슬레이션이고 이 백 트랜슬레이션을 번역 모델 학습하는데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 그림이 설명하는 겁니다. 요건 X에서 갔다가 X에서 가는 거지만 요거는 Y에서 X로 갔다가 Y로 가는 거. 두 개는 사실 이렇게 패러를 한 거죠, 사실 요 구조 자체는. 그리고 요 Y 햇이 혹은 X 햇이 좀 이슈가 되는데요. 뭐냐면 이 Y 햇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잘 번역된 문장이 아닐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이슈는 이 Y 햇이 디스크리트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학습을 할 때 또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예제를 하나 저도 만들었는데요. 저도 그 구글 트랜슬레이션에 팝하고 아니면 이제 카카오 번역기 필요에 의해서 쓸 때도 있지만 또 재미삼아도 많이 해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를 번역을 해보면 요거는 구글 트랜슬레이트 어제 제가 해본 거거든요. 해보면 nice to see가 나옵니다. 그럼 요 화살표 딱 클릭하면 반대로 다시 번역해 주잖아요. 그럼 nice to see는 반가워가 되고, 반가워를 또 번역하면 nice to meet you가 되고, nice to meet you는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게 쭉 가다 보면 이제 nice to meet you가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요렇게 뺑뺑뺑 돌아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트랜스레이션 계속 하면 어떤 특정한 문장으로 이렇게 컨버전 합니다. 특정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떤 셋, 셋으로 이렇게 컨버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컨버전 하면 되게 좋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예를 들면 이제 뉴스 문장 같은 경우는 백트랜스를 해보면 거의 이상하게 가지 않고 계속 잘잘잘 이렇게 잘 돌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데 기존의 백트랜스레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번역을 하고 nice to see를 입력으로 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타겟으로 해서 EN2KR을 학습하는 게 백트랜슬레이션을 이용한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EN2KR을 학습을 한다는 거는 이 과정을 일단 믿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KR2EN 자체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백트랜슬레이션 할 때 첫 번째 번역 요 모델도 같이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nice to see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가는 KR to EN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EN to KR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다가 같이 학습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백트랜스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에서 X 햇으로 만들고 X 햇에서 Y로 가는 요 모델을 학습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모델을 학습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X 햇을 얻은 다음에 Y로 가는 과정은 학습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 학습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의 학습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얘를 학습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백프롭이 이 엑셋을 지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심볼이잖아요. 엑셋이 심볼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심볼은 백프롭이 지나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백프롭을 지나갈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인퍼런스 모델이랑 리컨스트럭션 모델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원했던 그렇게 가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디스크리트한 representation 단어가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백프랍을 흘려갈 수 있는 방법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걸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Professor Forc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원래 번역에서 나온 모델은 아니고 그 겐이라는 겐 아시죠, 여러분? 그 겐에서 센텐스를 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인데요. 겐은 기본적으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지만 제너레이터를 학습할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해 준 거를 가지고 백프랍을 제너레이터까지 흘려보내야 되는데 제너레이터가 센텐스를 만들어 버리면 디스크리트해져 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못 가죠, 그레디언트가. 그래서 겐이 학습이 안 되는데 이 프로페서 폴슨, 이 티치 폴싱에서 이 표현, 벡터 표현이 심볼로 가기 전, 그러니까 요 벡터 표현들만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만든 로스가 백프랍을 쭉 흘러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렇게 하면 이제 백프랍은 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단어들은 디스크리트하게 표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디스크리트하게 표현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벨 소프트맥스인데요. 건벨 소프트맥스는 템퍼레이처를 쭉 올리면 이렇게 유니폼하게 디스플레이션 만들어지면 쭉 템퍼레이처를 낮추면 점점점 이렇게 카테고리컬한 레퍼텐션을 가지게 된다. 근데 요거는 또 계산량도 많고 그 속도도 느리고 또 트랜스포머 같은 데 구현하려고 해보면 좀 이슈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거는 BAE입니다. 물론 백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BAE로 보는 이해하는 그 논문들은 있어요. 이미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들이 최근에 있고, 근데 저희가 BA를 그 더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사실 백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BAE 프레임워크로 해석을 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A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X에서 latent variable Z를 만들고 Z에서 다시 X를 reconstruction하고 이 reconstruction error를 minimize 혹은 likelihood를 maximize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데 이 Z가 prior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prior에 regularized 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Z가 샘플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백프랍이 못 지나가는데 백프랍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리파르멘테이션 트릭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했으니까 가우시안 평균과 분산을 이용한 수식을 만들어서 G를 만들면 이 백프랍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정보가 지나갈 수 있게 합니다. 사실 백 트랜슬레이션에서도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인코더가 첫 번째 트랜슬레이터,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 안에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는데요. 그 인코더 디코더를 합친 트랜슬레이션 하나가 여기서 인코더에 해당되고, 두 번째 인코더 디코더 합친 트랜슬레이터 하나가 여기서 디코더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인코더 디코더 구조도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아까 번역된 센텐스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G가 되겠죠. 그럼 전체적인 구조는 BA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수식도 전개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문제점은 하나는 뭐냐면 이 Z를 여기서는 가우시안으로 가정했으니까 가우시안으로 리파르멘테이션 트릭을 썼는데, 저희는 이게 센텐스이기 때문에 센텐스는 그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니까 그걸 리파르멘테이션 트릭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이슈, 그 다음에 G에 대한 prior를 가우시안으로 여기는 쓰는데 사실은 랭귀지는 가우시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prior를 뭘 거냐, 결국은 저는 이제 랭귀지 모델을 prior로 쓰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백트랜슬레이션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은 영어 문장이 들어왔을 때에 확률을 만들고 확률에서 샘플링, 그 argmax를 쓰죠. argmax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샘플링이랑 그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샘플링을 통해서 젊은 문장을 만들고 젊은 문장이 다시 영어로, 그러면은 요 모델만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이블이 여기 있고 백프랍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백프랍이 막혀있기 때문에 샘플링이니까 막히니까 요 모델만 학습이 가능했는데 저희 어떻게 했냐면 리파르멘테이션 트릭으로 요 확률에다가 더하기 값을 컨스탄트를 잘 만들어서 더하기를 해주면
이게 원화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지지만 요 확률 값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요 위에 빗금친 게 컨스턴트 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위에 모델을 올려볼 때는 원화 레프레젠테이션을 올려보내고 백프랍 정보는 요 밑에 있는 원래 확률 값을 통해서 백프랍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게. 그러면 아까 원래 처음에 저희가 원했던 요 번역기랑 요 번역기가 동시에 학습이 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BAE처럼 전체를 학습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tegorical Representation Trick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합니다. 멀티노미널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고요. 그럼 물론 이게 예를 들면은 클래스가 1, 2, 3, 그 vocabulary 사이즈가 3개라면 보통 이제 뭐 10,000개, 30,000개 쓰겠지만 예를 들면 3개로 가정해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단어가 0.7, 두 번째 0.1, 세 번째 0.2가 나왔다 그러면 샘플링을 하니까 첫 번째 단어가 나올 확률이 70%잖아요. 그럼 첫 번째 단어가 0.7이 나오면 그 컨스턴트 값을 0.3을 더해서 z 값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가 항상 뭐 맥시멈이 아니고 0.2 값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샘플링 돼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z는 이 p가 0.2고 이 컨스턴트가 0.8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g 값을 만들어서 위로 올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디스크리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는 모델을 저희가 이미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직전에. 뭐냐면 이제 오디오 컴프레션이라는 과제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오디오 컴프레션은 여러분 아시는 그 MP3 같은 거. 그러니까 오디오 웨이브 시그널을 나름대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하고 그걸 다시 디코딩해서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이때 압축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다음 복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슈가 되는데 이게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의 오디오 컴프레션이라는 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MP3 정도의 성능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근데 가능성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이제 그 딥러닝 기반의 오디오 컴프레션이 엔드-투-엔드 학습이 잘 안 되는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엔드-투-엔드로 오디오 컴프레션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만든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제안한 모델, DED가 제가 제안한 모델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정준영 박사님이 제안했던 Varia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을 개선한 겁니다. 조금 수정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VRNN은 전통적인 Variation Autoencoder에서 하듯이 가우시안을 가정을 하고 샘플링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오디오 컴프레션이니까 이게 디스크리트하게 바이너리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베르놀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샘플링을 하고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중간 단계였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오디오 컴프레션이니까 인코더 디코더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조금 살짝 더 바꿔가지고 이제 DD를 그걸 만들었고 벤치마크 데이터의 학습을 엄청 했습니다. 이게 학습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모듈별로 다 따로 학습을 다 한 다음에 다 합쳐서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 짧게 되겠습니다.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이제 리컨스트럭션 한 거고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쉐어 사운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일단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사운드가 보고는 되는데 약간의 노이즈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 압축을 했고 복원이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MP3만큼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게 SDR이 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래도 가능성을 일단 봤다라는 정도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백슬레이션 프레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백 트랜슬레이션은 여전히 저희가 페어와이즈 코퍼스도 쓰고 모노링구얼 코퍼스도 쓰거든요. 그래서 페어와이즈 코퍼스로 해서는 전통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그 로스 텀이 있습니다. ST는 소스에서 타겟, 타겟에서 S 두 개는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해가지고는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서 썼던 걸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에서 소스로 갔다가 다시 타겟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모델링을 했고 이 수식은 VA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보실 것도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P가 prior distribution에 이 P는
저희가 이제 랭귀지 모델, 그 X,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소스에 대한 랭귀지 모델로 요 P를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 여전히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몇 가지 이제 레귤레이션도 몇몇 가지 좀 둬서 학습을 조금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거 슬라이드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고 프리리미너리 리절트가 나름대로 프로미싱해서 지금 논문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WMT 18 데이터에서 영어, 독일어에서 번역을 시작했을 때 바이링구얼 데이터 0.1메가, 그 다음에 바이링구얼 0.5메가 센텐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전통적인 바이링구얼 NMT로 학습을 하면 이 정도 블루 스코어가 나오는데 베이스라인에 그 백 트랜슬레이션 하면 꽤 많이 오릅니다. 17.6, 27.57. 근데 저희가 제안했던 카테고리컬 퍼미션 트릭으로 백 프랍을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요것만 가지고. 근데 그 모델에서 필수적인 이제 랭귀지 모델을 더하면 약간 오릅니다. 그리고 레귤레이션을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오라. 그래서 지금도 더 이제 레귤레이션이라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더 하고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요 정도가 되면 이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 논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실 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딱 30분 다 찬 것 같아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